네, 안녕하십니까, 황현입니다. 불편한 정치판이 던지는 불편 부당한 질문, 황현의 불편한 여의도 3월 31일에 화요일에 문을 엽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순서 여의도 산지 직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중앙일보 논설위원 강찬호 위원, 중앙일보 송국희 야당반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산지에서 올라온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네, 오늘은 한번 지방선거 관련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아, 또 지방선거죠. 네, 예. 오늘의 키워드는 혼돈의 대구입니다. 대구. 엄청나게 혼돈이긴 하죠. 지금 뭐 국민의힘 향해서 뭐 대구 출마 지금 뭐 컷오프된 이후로 뭐 무소속 출마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난리가 나오고 났습니다. 있고 전체적으로 좀 정리 한번 해주시죠. 지금 일단 김부겸 전 총리가 출마를 했습니다. 네. 가장 다크호스죠. 왜냐면 대구시장 선거가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주호영, 이진숙 위원장 컷오프로 난리가 났고 네, 그다음에 마지막 퍼즐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게 김부겸 전 총리가 출마하느냐 마느냐였는데 그렇죠. 어제 드디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지역주의 극복이 마지막 소명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대구가 살려면 국민의힘을 버려야 한다. 그래야 보수도 살고 대구도 산다. 이렇게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관련해서 출마 관련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다시 대구시장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대구는 한 당이 독식하고 있습니다. 정치에서는 경쟁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정치인들이 일을 안 합니다. 일을 안 해도 서울에서 공천만 받으면 또 당선이 됩니다. 힘들어하는 대구 시민의 처지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부끄러운 정치 행태를 지켜보시기만 하시렵니까? 진정한 보수를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회초리를 들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대구가 앞장서서 국민의 힘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정치의 진짜 보수가 살아납니다. 네, 김부겸 전 총리가 저런 말 사실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멘트가 세게 나왔어요. 강하게 얘기를 했죠. 예, 지금 뭐 버려야 된다는 국민의 힘을 버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부끄럽다. 뭐 예, 이런 부끄럽다 얘기도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근데 결론은 그거잖아요. 결국 김부겸 전 총리가 결국에 대구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게 가장 궁금할 텐데. 예, 예. 근데 일단 이 얘기를 좀 드릴게요. 어떤 정치권에서 정치인이 막 돌풍을 일으킨다고 하면 그 상대당에 있는 정치권에서는 반응이 딱 두 가지로 엇갈려요. 처음에는 에이 택도 없어 이러고 웃어 넘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막 시중에서는 막 언론에도 나오고 뜨고 있지만 별로 네. 위협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현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별로 위협이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네. 두 번째는 막 정색을 하고 웃음기 없이 그 돌풍에 대해서 정말 막 토론을 하고 막 논쟁을 합니다. 좀 위협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 위기감을 느낀다는 거죠. 근데 제가 현장에서 바라보는 국민의힘의 분위기는 전자보다는 후자에 훨씬 확실히 가깝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TK 의원이 저랑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당원까지는 아니지만 지역에서 이제 국민의힘을 쭉 뽑았던 어떤 그런 지지자가 있는데 얘기를 하다가 이번에 대구시장은 김부겸 뽑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보궐선거 나오면 거기는 국민의힘 뽑아줄 거고 그 다음에 기초의원이나 이런 것도 다 아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국민의힘을 뽑겠지만 대구시장은 이번에 한번 김부겸 뽑겠다. 이번에 좀 국민의힘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다른 중진현이랑 이제 밥을 먹다가 나온 얘기인데 제가 한번 이렇게 물었거든요. 국민의힘 너 위기인데 이번에 그러면 좀 이길 수 있는 거 한 곳만 뽑자면 어디냐라고 하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정원호 시장이 기세가 있지만 아직 준비가 좀 안 됐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잘하면 서울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그럼 대구시장을 원래 이기는 거니까 뺀 거냐고 하니까 자기는 대구시장은 서울시장보다 더 위기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서울시장보다 대구 쪽이 더 위기일 수 있다. 친한계나 뭐 친한계는 아니었어요. 그런 비윤계겠지. 예, 유는 아니고 비윤계 의원인데 네네. 좀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임명을 했지만 실제로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근데 위기의식이 있군요 실제로. 네, 실제로 위기감이 네. 있는 게 상당하고 그리고 뭐 추경호 의원이라든지 대구시장 이제 후보 나간 분들이 빨간 점퍼 대신에 하얀 점퍼 입고 이제 유세를 하고 하는 것도 이런 분위기를 좀 반영한 거다 이렇게 좀 봐야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지금 바람이 좀 민주당 불고 있습니까? 예. 제가 그 김부겸 캠프 관계자 얘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취지를 또 예, 해오셨군요. 그렇죠. 그분들은 이제 냉정하게 보니까 지금 이길 확률 20%예요. 20%? 20%밖에 안 돼요. 그렇게 높진 않네요. 20%가 왜 높지 않아요? 원래는 0%지. 원래는. 그래요? 근데 지금 20%까지 올라왔다는 게 그 생각해 보세요. 광주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시장 될 수 있어요? 0%죠. 거기. 0%죠. 여기도 예. 0%예요 원래. 네네네. 근데 지금 이 당이 하도 바보 갖고 이상하게 하니까 지금 저 대구 분들이 화가 나가지고 역투표 내지 무투표 하다 보니까 지금 20%까지 올라온 게 지금 어딘데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 이거고. 어쨌든 그런데 이제 높다, 20% 그만큼. 네. 된 거고. 근데 지죠. 무조건 이렇게 되면 지는 겁니다. 지는 건데 이게 이제 만약에 주호영 의원이나 심지어 지금 이진숙 전 의원까지 지금 전 위원장까지 부속이 나오잖아요. 3자 대결 가면은 승률이 확 높아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왜 김부겸이
양자 대결을 하면 다 이긴다고 나오잖아요. 네. 그런 이런 데서 많았죠. 그러나 이 모든 거를 총합해 봤을 때 최종적으로 그 선거에서 지금 일반적으로 얻는 거는 43%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경우 저 대구에서 막판에 이제 결집 들어가면 국민의힘 후보가 한 43보다는 높겠죠. 나머지가 56%잖아, 67%잖아. 네. 그걸 먹으니까 국민의힘한테 진다는 얘기입니다. 양자로 가면 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분위기로 그냥 가면. 네. 왜 이러냐면 그래도 결집 효과라는 게 무서워요. 그다음 두 번째 투표율이 있습니다. 김부겸 쪽에서 돌려보면은요. 김부겸이라는 분이 특이한데 2016년 총선에서 대구에서 이긴 사람이에요. 그렇죠. 40% 그다음에 넘게 2020년 총선에서는 또 졌어요. 네. 그러니까 대구에서 이기고 접은 일을 다 겪어온 사람인데 이 두 선거에 있어서 투표율이 차이가 나요. 2016년 투표율은 55% 아래였습니다. 50%대. 2020년 졌을 때는 투표율이 60%가 넘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결집이 돼가지고 무투표 형상이 없으면. 그러니까 많은 투표장으로 많이 나가면 끝이에요. 대구 시민 나가면 그냥 대구 지키자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55%를 상한선으로 봅니다. 55% 55% 아래로 가면 김부겸 승산이 있고 55% 위로 가면 2020년처럼 김부겸 지는 겁니다. 그 투표를 좀 봐야겠네요.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결집 현상 중요하고 네. 현재로서는 지금 양자 대결로 가면 아직까지 진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양자 대결. 그래서 저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네. 지금 절대 그래서 지금 김부겸이 어제 한 얘기 중에 우리 민주당이 잘하고 있고 이번에 민주당 뽑아주세요라고 안 합니다. 국민의힘 얘기만 하는 거예요. 국민의힘 못하고 있다. 저 얘기를 들어보면 국민의힘 개혁파 의원 얘기잖아요. 저게 네. 우리 국민의힘 못하니까 좀 대구 시민 여러분 바꿔주십시오. 이게 국민의힘 사람 얘기지 저게 지금 민주당 사람 얘기입니까? 전략 지금 그렇게 갖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얘기면 솔직히 말해서 여기 국민의힘 텃밭인 거 인정하고요. 근데 국민의힘이 너무 못났으니까 이번에 저를 회초리로 써달라. 그래서 국민의힘을 바꿔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보수 톱밥 되시는 거 아닙니까? 네. 라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략이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렇죠.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 같은 사람 여기 얼씬도 할 수가 없겠죠. 노민주당 김부겸 올리.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은 좀 굉장히 좀 고무적인 거잖아요. 아, 그렇죠. 대구를 굉장히 탈환한다는 건뭐 국민의 입장에서 광주를 탈환하는 맞습니다. 것과 같은 의미인데 네네. 어떻게 지금 민주당은 대처하고 있습니까? 지금 고무적인 분위기는 맞고요. 네. 이게 대구시장을 탈환한다는 게 사실 어느 엄청난 소설 일이죠. 생각도 못했던 일인데 네. 이번에 절호의 분위기라는 분위기가 확실히 강합니다. 그리고 특히 민주당의 강점이죠. 집권여당이라는 점을 살려서 대대적인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강준현 수석대변인이 어제 대구시장을 우리가 찾아오기 위해서 정책이든 공약이든 할 수 있는 거 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김부겸 총리도 어제 출마 선언을 하면서 네. 지금 대구가 국민의힘 밑에서 경제 지표가 30년째 꼴찌다 이러면서 민주당 지도부한테 단단히 약속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구 시민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계속 국민의힘 했었는데 민주당이 이번에 하면 좀 뭔가 바뀔 수 있을까 이런 심리를 좀 자극하는 거죠. 그리고 당도 당이지만 청와대 얘기도 좀 이제 청와대 출입하는 후배들한테 들어봤는데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까? 예. 궁금하네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최근에 추진하는 게 외연 확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도로 외연 확장이죠. 예. 그거의 핵심 지대를 대구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물론 대구시장을 가져온다는 게 쉽진 않지만 만약에 대구를 가져오면 앞으로 모든 선거가 그냥 그 진보 진영의 절대 우위로 바뀔 수 있다. 이건 달리 말하면요. 국민의힘이 위기일 때 주로 이렇게 막 얘기를 하거든요. 뭐 영남당이다. 뭐 TK 자민련이다. 영남 자민련이다. 이렇게 좀 비하를 하는데 네. 지금 만약에 대구시장까지 지면 그 영남까지 그때는 이렇게 되는 TK 거예요. 자민련도 K 예, 자민련도 경북 하나만 지키는 당이 네, 그럼 경북당이라는 당에도 이런 얘기는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 상당히 불쾌하고 좀 위기를 느껴야 되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아직 정치권 수면 아래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요즘에 정치권에서 홍준표 총리론 이런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홍준표 전 대표 총리론요? 물론 이것은 검증되지 않은 아직 이제 시중에서 떠도는 시나리오입니다. 뇌피셜입니까? 예. 아니면 그냥 어느 정도 아닙니다. 나오는 얘기입니까? 아니, 어느 정도 있어요? 수면 아래에서 나오죠. 청와대에서 나오는 제가 저도 얘기예요? 취재가 됐어요. 친명 그래요? 관계자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다만 이건 오피셜은 아니고요. 수면 아래에서 나오는 네, 얘기 때문에 썰이라고 봐야 되는 그래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거 뭐냐 제의가 가면 하실 것 같은데요? 100% 하죠. 지금 홍준표 저분 말하는 거 보세요. 지금 오세훈 때리고 자기가 있던 당 때리고 저분이 과연 과거에 저 국민의힘 이 당에서 네. 대표, 원내대표, 뭐 4선인가 5선 할 거 다 한 사람이 지금 저렇게 당을 때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얘기는 다시 이 얘기는 말해서, 그러면 예. 총리가 되면 이제 대구를 겨냥한 대구 시장이셨으니까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잘 말하셨는데 만약에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시장에서 승리를 하고 홍준표 전 시장이 만약에 총리가 된다. 그럼 대구를 완전히 이 기회에 정말 민주당을 넘어올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이제 수면 아래에서 정치
인사들이 네. 공공하게 나오는 거죠. 물론 이제 홍준표 총리론이라는 게 확정되거나 뭐 검증된 건 아니지만 근데 가능성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8월에 또 민주당 전당대회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네. 왜냐면 김민석 당 대표. 총리가 그만둘 거잖아요. 4월에서 5월에 지금 그만둘 가능성이 그럴 있어요. 예정이죠. 예. 그래서 이런 가능성이 있겠죠. 4월에서 5월에 김민석 총리가 관두는데 여기다가 홍준표 내지 TK 출신을 총리에 꽂는다. 그러면 TK 특히 대구 민심도 그러네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이야기였네요. 가능성이 있지. 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 좀 한번 전체적으로 뭐 정리하고 마무리할까요? 오늘도 네, 네. 뒤쪽에 한동훈 대표님 모신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일찍 오늘 마무리하면 좀 일찍 이야기하죠. 마무리를 할 예, 건데. 예. 근데 물론 이제 좀 대구 위기설을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에서 그래도 대구는 이긴다는 좀 얘기도 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하셨지만 국민의힘이 대구에서 진다? 이거는 광주시장을 이제 국민의힘이 이기는 거예요. 있는. 이 정도 충격인데 네. 아무리 국민의힘이 위기라지만 그 국민의힘 관계자 얘기입니다. 이게 가면 욕 먹는다 우리도. 그 근데 대구인데. 아무리 미워도 다시 한번 해고 한번 결과 봐라. 음. 결국 우리 표 찍어준다. 거기는 어게인을 정말 좋아하네. 네, 미워도 맞습니다. 어게인이야. 그리고 네, 대구는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고 진짜. 굳이 또 근데 대구 시장을 진다는 걱정은 아니고 이런 걱정이 있다면 김부겸 총리가 이기진 못할 것이다. 다만 김부겸 총리가 이게 대구 시장에서 이런 결과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 기초의원들이 있어요. 그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지역 밑바닥 민심을 그럼요. 다지고 뭐 예. 선거에서 그쪽을 민주당이 상당히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위기 신호다 이렇게 보는 여론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네네.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가능성 몇 %로 보세요, 강찬호 의원은? 대구시장이 가능성- 김부겸 총리가 전 총리가 될 가능성. 지금 가능성은 한 45%는 되는 거예요. 45%요? 꽤 그런데 높네요. 예. 중요한 그러나 여전히 55%. 사실 제가 49대 51이라고 해야 네. 이게 간당간당한 거고요. 45라는 건 여전히 아직까지는 그래도 국민의힘이 만약에 정신 차린다면은 또 결집 효과가 예전처럼 살아난다면 그럼 또 달라질 수 있죠. 아직은 45 정도. 상당히 높게 보시네요. 그래도. 만약에 무소속으로 나오고 대구시장이 붙으면은 그건 진짜 표가 그러면 많이 갈릴 그러면 거거든요. 무소속 3자 대결로 가면은 김부겸이 이깁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경우는 승률이 90%까지 민주당 내부에서 봅니다. 야, 근데 네. 그 위험을 주호영 의원이 아니 감수할까요? 그러니까 무소속과 국민의힘이 단일화하는 가로 가는 거죠. 무소속과 네, 국민의힘 그렇게 해서 단일화는. 만약에 무소속이 국민의힘하고 단일해서 무소속이 만약에 후보가 된다. 그러면 또 김부겸 집니다. 네, 그렇게 돼. 그렇죠. 송키 기자님은 그게 민주당 민분주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야당 관장이신데 어떻게 퍼센테이지. 보세요? 대구 몇 %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그래도 민주당? 국민의힘 출입이기 때문에 어, 20% 정도로 저는. 민주당 당선 확률이 네네. 45%라고 하셨으니까. 아니 그 물론 이제 확률로 얘기하는 거는 좀 저분은 뭐. 출입처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저 정도면 많이 준 거예요. 평균 내부에 한 30%대네요. 예, 예.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바닥의 따끈따끈한 소식들 산지 직송으로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자, 오늘 잠시 후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만나봅니다. 여러분 궁금한 질문들 지금 바로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1분 뒤에 2부 불편한 인터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